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아시아의 별들이 부산을 찾았고요. 야외 무대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네, 지금 축제 분위기로 매우 떠들썩한데요. 네. 사실 지난 2년간 정상 개최가 되지 못하고 이제 게스트들도 없이 그렇게 이제 행사를 치렀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이제 외지에 있는 관객들은 사실상 주말밖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뭐 기차표도 다 금요일 날 오후부터 다 매진이 된 상태였었고요. 그 예. 정도로 좀 이제 관심이 뜨겁고 네. 개막식 당일 날도 이제 정말 수많은 영화인들이 다시 모였고 마스크 없이 레드카펫을 걸었고 예. 그 모습을 정말 많은 관객들이 환호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레드카펫 보니까 진짜 좀 달라지는 지금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거기 뭐 식당이나 뭐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옆에서 그 배우들을 쉽게 볼 수 있나요? 그런 식당들이 있기는 한데요. 예. 모든 식당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화인들이 자주 가는 그런 그 식당들이 있고 또 파티가 워낙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그 축제 기간 외에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슬로건이 다시 마주보다 왜 이런 슬로건을 내 건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기분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개막식은 올해 5월이었습니다. 강수연 씨, 배우 강수연 씨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인들의 그렇게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도 많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 강수연 배우는 그 부산국제영화제 초창기부터 함께한 그런 뭐 창립 멤버라고도 할 수 예. 있겠고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고 또 집행위원장직까지 맡아서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려웠을 때 그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힘썼던 그런 영화인이었기 때문에 예. 부산국제영화제로서는 더 각별한 영화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다른 영화제와 또 영상자료원 이런 곳에서 이제 회고전을 가졌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제 일회성 회고전보다는 정말 지속적으로 강수연 배우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개막식에 앞서서 그 영화의 숲 조성하면서 그 강수연 배우의 이름을 딴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막식에서는 그 레드카펫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이제 국내의 영화인들 올해 타계한 그런 영화인들을 좀 기리면서 강수연 배우를 좀 오래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릴 때 강수연 씨는 저희 교과서 앞장에 이렇게 붙여놓고 비닐로 싸고 막 그렇게 많이 다닌 좋아하셨군요.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이번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스타들이 많이 왔지만 양조위 네. 배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조위 배우 지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화양연화, 새끼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그 배우가 가진 독보적인 아우라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서 보셨어요? 양조위 봤어요, 이번에? 배우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양조위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모적으로도 정말 그 눈빛의 어떤 강렬한 카리스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들에도 심금을 울렸던 그런 배우이기는 한데 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그런 배우로서 예. 지난 40년 동안 참 그 아시아 영화사,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런 작품들을 많이 출연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MZ 세대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새끼나 화양 예. 영화 같은 영화를 보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또 최근에 샹치와 템린즈의 전설이라는 그 마블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 사실상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은 주연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악역으로 나왔던 이 양조위 씨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예. 이번에 양조위가 영화도 몇 개를 추천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조위 배우가 직접 자신의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그 작품을 선정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뭐 화양연화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해피투게더가 들어가 있고 또 무간도, 암화 같은 작품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암화 같은 영화는 또 국내에선 정식 개봉을 하지 않아서 이제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릴 때는 양조위와 양가위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양가위 그래. 감독은 가위로 커트. 양가위 감독. 그렇게 한번 외웠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영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개막작 바람의 향기라는 영화예요. 개막작이요? 네. 어떤 거예요? 그 하디 모아게우 감독인데요. 그 이란 영화 감독입니다. 예. 네, 이 감독이 예전에도 부산국제영화제 2015년도에 그 뉴커런츠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개막작으로 부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네, 이란 감독들의 작품들을 또 많이 아시아 영화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많이 조명해 줬기 때문에 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좀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예. 이 바람의 향기라는 작품은 짧게 줄거리 설명해 드리면 네. 이란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 전기가 끊겨서 전기 기사가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들의 또 그 세상을 보는 시각, 또 외부 세계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예. 네, 이 바람의 향기라는 제목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감독에게 바람의 향기라는 그 제목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간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것은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삶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폐막작으로 가볼까요? 예. 한 남자. 김종국의 노래로 유명한 그런 한 네. 남자인데 한 남자네요. 한 남자는 어떤 영화예요? 네, 이 작품은 이시카와 케이라는 일본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네. 네, 히라노 케이치로라고 아마 또 국내에서도 많은 그 팬들을 확보한 그런 작가인데요. 네. 이 작가가 20년 동안 그 많은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이 14번째 영상화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상 네. 엄청 많이 됐네요. 그렇죠. 예. 네, 많이 이제 판권이 팔렸고 그 정도로 어떤 대중적인 힘을 가진 소설을 많이 썼는데 예. 이 작품도 좀 흥미로운 것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있었던 남자가 전혀 다른 그 과거를 갖고 있었던 남자라는 것을 네. 알게 되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여성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스테리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우와.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네. 아무튼 미스테리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장들의 작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상영작 중에 상영작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영화제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또 몇 개를 뭐 추리기도 어렵겠지만 네. 추려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너무 많은 맞아요. 추천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추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네, 보시면 좋은 거고. 맞습니다. 예. 그냥 표가 있으면 예매를 하시면 그렇죠. 되는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 신인 감독들의 작품에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 거장 감독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장들의 신작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우리 영화들 뭐 브로커나 또 헤어질 결심을 제치고 황금종려상을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예.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르벤 웨스틀룬드 감독은 이전에도 또 그 황금종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번째 받은 작품이 바로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이 감독이 이제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허세 같은 것들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를 참 잘 만들었거든요. 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아름다운 신체에 탐닉하고 어떤 그 인플루언서로서의 그 또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하는 시대지만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전복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호화 크루즈가 폭발하면서 몇 명만 살아남고 무인도에 갔더니 사실상 이제 험한 생활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활에 익숙한 거기 그 선박이 타고 있었던 그 일하는 사람들 예, 있죠. 예. 그런 직원분들이랑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전복된다라는 완전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 못 보이면 밥도 못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표가 있으면 바로 예매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표 구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보통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티켓 오픈이 열리면 이제 예.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굉장히 그 예매하기가 쉽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봐서 표가 다행히 클릭이 돼 그러면 바로 사서 보는 게 맞다. 네, 어떤 작품이라도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제 비장르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네요. 아마겟돈 타임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 작품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작품인데요. 혹시 네. 이제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 그 작품을 인상 깊게 보셨다면은 아마 이 작품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SF 영화 중에서는 좀 몽환적인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현실적인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뉴욕 퀸즈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1980년에 자기가 좀 반에서 약간 악동 같은 그런 장난기 많은 그런 학생이고, 그리고 또 자기 친구도 그런 이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같이 잘 맞아서.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흑인 친구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또 그 사회에서의 어떤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훨씬 더 뭐 무거운 벌을 받는다거나, 또 이제 가족이나 또 선생님들도 뭐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이 소년들의 시각으로 본 그 세상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6.25 때 찍은 영화면 지금 1950년인데 70년 넘은 거잖아요. 네. 6.25 때 찍은 영화가 다시 이렇게 재복구가 된 영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해서 낙동강이라는 전창근 감독의 영화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요. 참 뭐 드라마틱합니다. 사실 한국 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작품이 이제 극영화가 한 14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는 다 유실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작품이 복원이 됐고, 또 이 작품 낙동강이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원본 필름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전쟁 씬들이 다큐멘터리로 정말 실제 전쟁 장면을 찍어서 그렇게 삽입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참 단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윤희상 작곡가의 곡이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나 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구해 나가고 다시 이제 국가를 재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대목 영화입니다. 얘기도 있군요. 네. 그렇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매력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뭐 주말이나 아니면 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보러 간다 그러면 어떤 거를 생각하고 가면 더 재밌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길거리에서 양조위를 만날 수 또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그런 희망. 네, 그런 희망, 정말 그 별들, 그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농담이지만. 왜 농담이에요?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이제 뭐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극장에서 표를 못 구하셨다면 또 지금 이제 남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비프라고 해서 정말 그 관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또 열리고 있거든요. 네, 직접 내가 부산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처럼 네, 그렇게 이제 관심 있는 작품들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영하는 그런 커뮤니티 비프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실상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들의 축제 모두의 축제이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서 표를 못 구했어 했다가 옆으로 돌리면 또 할 거리 볼 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국내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이 영화를 그냥 사실 큰 생각 안 하고 봤대요. 근데 펑펑 울었다는 영화가 이거거든요. 인생은 아름다워? 유승용, 염정아 씨 주연의? 어떤 영화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인분의 감상이 많은 분들의 감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게 뮤지컬 영화, 뭐 국내 최초의 뮤지컬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사실 이제 독립 영화나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이제 과거의 영화나 다 합치면은 뭐 최초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상업적으로 만든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관객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뭐 이문세 씨라든가 뭐 이적 씨라든가 뭐 이런 그 가수들의 대중 그 음악이 들어가고 그때마다 이제 춤을 춘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뮤지컬 영화니까 뭐 신나는 영화인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사실은 되게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짠할까 궁금하네요. 네, 뭐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금은 그죠. 네,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거는 이제 다 공개된 이야기일 것 같아서 네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될지 대충 아. 예, 왜 슬프게 네네. 될지는 아. 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정직한 후보 예전에 개봉됐을 때 꽤 재밌었거든요. 아, 정치권에 그래 저런 정치인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 2가 좀 바뀌 나오죠 내용이? 아, 그 정치권에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인이 등장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재미는 사실 1편에서 거의 다 보여줬다고 예. 봐도 무방할 텐데요. 2편에 이제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보좌관까지도 또 진실의 입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럼 뭐 그 사람도 그 할머니의 그런 뭐 기 받아서 그런 건가? 네, 모르겠네요. 비슷합니다. 예. 아, 그래서 그래요? 사실 이제 보좌관이니까 이 일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도 수습할 수 없는 아. 단계에 이제 이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강원도지사가 된 그 주상숙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지역적인 색깔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그 풍경들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근데 그 진실의 주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네. 근데 이건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영화 자체에서 그냥 네, 맞습니다. 홍보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문구죠. 네. 진실의 주둥이에.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같이 썼습니다. 그 보좌관도 그럼 같은 인물인가요? 남이라는 네, 저- 김무열 씨가 똑같은 또 분이 등장, 나오는군요. 예, 출연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네. 이건 뭐죠? 아, 혹시 이제 그 물방울들이 참 아름답게 가득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냥 비누방울만 많이 이렇게 본 거 같고 아, 물방울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50년간 그 물방울만 그려온 화가 김창렬 화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네, 이 김창렬 화백이 이제 프랑스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막내 아들이 김호환 씨인데요. 예, 김호환 씨가 이제 포토그래퍼 또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었겠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왜 물방울만 그릴까? 마치 뭐 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기도 했을 테고 네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었고 아버지는 굉장히 침묵하는 말이 많이 없는 그래요? 분이기 때문에 많이 답답했겠는데 궁금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또 이제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창렬 화백이 또 이제 최근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더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물방울에 담긴 의미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김창렬 화백의 그 예전 경험, 전쟁에 대한 경험, 정말 끔찍한 그 장면들을 목도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는 사실이 이 영화에서 밝혀지죠. 아, 그럼 그 영화에서 밝혀지는 게 이 화백이 직접 설명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반추하는 그런 부분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이 과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이 작가, 그 아들의 시선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굉장히 날카롭게 아버지의 작품을 비평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절대 객관적일 수 없겠지만 예.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이유는 예. 그 김창렬 화백의 그림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서정적이지만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인물에 대한 다큐면서도 예술에 대한 다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뭐 극장에서 뭐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나 인물 다큐멘터리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미학적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네요. 그러니까 네. 아들의 시각으로 보는 예술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런 해석이 또 담겨 있는 그런 영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한국의 또 어떤 그 근대사가 현대사가 이제 담겨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이죠. 이런 설명 안 들었으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굉장히 네. 보고 싶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거는 뭐예요? 그 수프와 이데올로기? 네, 정말 또 제목이
참 궁금해지게 만드는 내용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스프는 닭백숙을 이야기하는데, 아. 네, 이것은 이제 제일조선인인 양영희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혹시 이제 뭐 디어 평양 이런 작품들 그런 작품들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굿바이 평양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작품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양영희 감독은 이제 제일 조선인으로서 오빠가 3명이 있는데 사실 조총련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아들들을 다 이제 북송한 그런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내딸이 보기엔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서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예.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다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그 작품인데요. 이제 아주 연하의 일본인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는 굉장히 반대하지만 예. 일본인 사위라서 그렇지만 예비 사위를 위해서 닭백숙을 끓여주는 예.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제주 4.3을 겪은 또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휠체어를 끌고 부부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또 그런 장면이 담겨 있어서 아주 뭉클해지는 그런 가족 다큐임에서 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예. 네, 우리의 또 아픈 역사들이 다 잘 담겨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인데 닭이다. 네, 그래서 이 스프를 나눠 먹으면서 사실은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이제 어떤 국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참 무색해지는 뭐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만들고자 또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것들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쭉 드니까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샘솟게 됐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에게 많은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